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무엇을 더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부르며 어제의 기억은 오늘의 감정을 흔들고 오지 않은 내일은 지금의 숨결마저 가볍게 만듭니다. 그대는 쉬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며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안쪽에서 스스로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피로는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가득 찬 마음에는 진실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합니까?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이미 길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움은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행도 성취도 도달도 아닙니다. 비움은 단지 그대가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은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생각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으며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대는 아직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첫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대는 조용히 앉아 있으나 마음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요해질 것이라 믿지만 그 순간에도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 못한 말, 끝나지 않은 기억,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대는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억. 그러나 잠시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대입니까?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의미를 붙이고 설명을 덧붙이며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불안으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가득 채우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가득 찬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쏟아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대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했음에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수록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그대는 그 공허를 외로움이라 부르고 불안이라 부르며 때로는 삶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쌓아 올린 마음이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안쪽에서 금이 가는 소리입니다. 생각은 쉼없이 이어지고 감정은 서로 얽혀 어느 것이 진짜인지조차 흐려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단단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득 찬 마음에 더 단단함을 더하는 일은 잔 위에 돌을 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대는 문득 멈춥니다.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왜 쉬어도 쉬지 못하는지, 왜 마음은 늘 앞서 달려가는지 그 질문에는 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균열입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불안은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크지 않고 조용하며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알아차림이 비움의 첫 문턱입니다. 그대는 아직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그대는 이제 압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을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선해 보입니다.
수행처럼 보이고 깨어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나는 아직 고요하지 않다는 평가.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단지 방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대는 놓으려 애쓰지만 그 손에는 이미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살핍니다. 오늘은 생각이 줄었는지, 어제보다 고요해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살핌은 곧 비교가 됩니다. 비교는 다시 판단이 되고, 판단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왜 아직도 이 생각이 남아있는가? 왜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수행의 언어를 쓰고 있으나 그 뿌리는 여전히 집착입니다. 그대는 비움을 도달해야 할 상태로 만들고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조용히 책망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비움이 성취라면 그 성취를 이루는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잡고 있는 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참된 비움이 오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대는 지칩니다. 비우려는 노력마저 또 하나의 짐이 되었음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대는 문득 멈추어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 고요해지려는 의지, 깨달으려는 열망. 그 모든 것이 선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는 힘임을 조용히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도 마음은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속에서는 노력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잠시 스스로 힘을 풉니다. 비우려 하지 않았는데 조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처음 만나는 자연스러운 비움입니다. 그대는 이제 압니다. 비우려는 노력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또 시작이군. 이 생각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 마음속의 작은 저항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손님처럼 왔을 뿐인데 그대는 그것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쫓아낼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문 앞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그대는 하나의 사실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멈추어 살펴보십시오. 같은 생각이라도 어느 날은 그대를 흔들고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갑니다. 차이는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대의 손에 있습니다. 붙잡는 손, 해석하려는 손, 의미를 덧붙이려는 손. 그 손이 생각을 붙들 때 생각은 무게를 얻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는다면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파도가 일렁이다 가라앉듯 말입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대는 실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좋고 싫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에는 개입이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지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생각 사이의 빈틈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 빈틈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거기 있었으나 붙잡음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대는 깨닫습니다. 고요는 새로 얻는 상태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바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대는 조금 더 깊은 침묵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가장 큰 용기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대는 고요를 잠시 맛보았으나 곧 불안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이대로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마음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적어도 마음속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멈춤은 이 모든 익숙함을 벗겨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공허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정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됩니까? 그대는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름 붙이지도 않으며 그저 느껴봅니다. 그러자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은 스스로 풀리고 몸은 자연스럽게 숨쉬며 의식은 조용히 깨어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침묵은 정지가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섬세한 움직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물결이 멈춘 호수에서만 하늘이 비치듯 마음이 개입하지 않을 때 존재는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려는 자아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나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편함이 와도 공허가 보여도 의미가 사라지는 듯 느껴져도 그대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머물 속에서 마음은 점점 배웁니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채우지 않아도 존재는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비움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그대는 더 이상 비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음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머물미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어있는 마음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압니다. 비어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잠시 평온하다가도 생각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마음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는 이때 실망합니다. 역시 오래가지 않는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나 그 실망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비어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채워지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다시 채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는 그대의 판단입니다. 비어있음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짐과 비워짐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생각이 돌아오면 돌아옴을 알고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남을 압니다. 여기에는 붙잡음도 없고 밀어냄도 없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고요를 지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일어나든 그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음은 노력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바로 지금을 거부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머물 때 비어있음은 왔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 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 그대는 깨닫습니다. 비어있음은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리도 있고 생각도 있으며 감정도 여전히 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하늘이 닫히지 않듯 현상이 지나가도 봄바탕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상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고요도 도달해야 할 경지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비움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움직임 속에서도 말과 침묵 사이에서도 조용히 함께합니다. 이 머물미 깨달음의 실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고요도 비어있음조차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찾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찾을 이유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마음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 머물매는 긴장도 없고 기대도 없으며 부족함도 없습니다. 찾음이 멈춘 이 자리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사물은 이름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생각이 설명하기 전에, 판단이 나누기 전에 존재는 이미 존재로서 그대 앞에 있습니다. 소리는 좋고 나쁨이 되기 전에, 그저 소리로 머물고 감정은 옳고 그름이 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붙잡는 자도 없고 붙잡힐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세상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곧 이 장면이며 이 숨결이며 이 고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 됨이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나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웃음처럼 아주 미세한 깨달음을 맞이합니다. 그토록 찾던 길이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움은 어디로 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달해야 할 상태도 완성해야 할 경지도 아니었습니다. 비움은 그대가 이미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잡고 있지 않으며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마무리말 없는 여운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로는 가르침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 글을 이해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을 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바로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